는 4칙연산 클래스 4car이라는 클래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또 클래스의 개념을 좀 더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칙연산 클래스인 4car을 만들어 보는데요. 다음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제 코드를 같이 해 가면서 다시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는 것은요, 반복하면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클래스라는 예약을 먼저 쓴다 그랬죠. 클래스 이렇게 쓰고, 여기는 클래스명이 forCal이에요. 그래서 forCal CAL로 해서 콜론을 써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는 pass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pass를 쓰게 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는데, 자, pass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pass 이렇게 해주고요. A는 네, forCal 이렇게 해서 네, A라는 forCal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했어요. 그리고 print 역시 A의 타입을 이렇게 써보면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지만 뭐가 됩니까? 네, 클래스 forCal 클래스라는 것을 얘가 실행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forCal이라는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여기서 패스는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 문법으로 임시 코드를 사용할 때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 문장이라는 얘기죠. null statement에 해당되는 건데, 문장이 없으면, 아무 문장이 없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뭔가 한 줄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한 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C 언어에서는 그냥 컬럼만 쓰면 됐는데, 여기서는 컬럼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패스라는 그러한 별도의 이런 예약어가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A는 forCal 클래스의 인스탄스, 하나의 예로서 forCal 클래스의 객체 변수이다 그랬어요. 객체 변수이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객체이다죠. 객체 변수는 그 안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이것은 다시 그대로 제가 수정을 해서 객체다. 그쵸? 오브젝트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객체의 타입은 아까처럼 forCal이라는 클래스다 하고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forCal 클래스 타입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setData라는 멤버 함수를 추가해 본다 그랬어요. 한번 이대로 추가를 해보고 또 실행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창을 VS 코드 편집창을 이렇게 이쪽으로 좀 갖다 놓고 그대로 이제 추가를 하는데 패스 대신에요. 이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def 해가지고 메서드를 하나 추가하는데 set data라는 메서드를 추가하고 무조건 처음에는 셀프로 들어간다 그랬죠. 셀프로 들어가고 매개 변수를 first와 second라는 매개 변수 두 개를 받는 걸로 하고 콜론을 써서 setData라는 메서드 함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 놓고 self 네, first 이렇게 해서 네, first라는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매개 변수 first는 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first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값이죠. first의 를, 그쵸? 네, 어떻게 알아? first의 값으로 어떤 여기 밸류가 있다고 하면 값으로, 그쵸? self 네, first의 객체 변수에 대입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석문을 달 수 있으면 정확하게 이 문장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도 네,
이걸 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셀프 하나 더 생성을 시키는데 second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시키고 매개 변수 second의 값을 그쵸 여기서 대입시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성문을 달면 되겠어요? 네, 똑같이 매개 변수 세컨드의 값으로 이렇게 되죠. 세컨드의 값이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세컨드 값으로 self.second의 객체 변수 그쵸 객체 변수 네 대입해라 세컨드의 정확한 표현은 저는 이거를 앞에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객체 변수 네 self.first에 대입하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으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 변수를 앞으로 써주고 값으로 객체 변수 그쵸 self.second에 대입하라 이것이 정확한 주성문이 되겠습니다. self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self.second에 요거는 매개 변수, 요거는 객체 변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이번에 for call을 그렇죠. 생성 요거는 뭐라 그랬죠? 또 만들어 봅시다. 이건 뭐예요? 네, for call은 뭐예요? 클래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for call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인스턴스 한 예라고 그랬죠. 인스턴스로 객체 A를 생성한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클래스 포컬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객체 A를 생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A는 클래스 객체가 되는 것이죠. 포컬 클래스 객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를 했습니까? A 점을 붙여주고 dot for call set data죠. set data를 해줌으로써 메서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메서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메서드를 호출하고 4, 2 이렇게 했어요. set data가 왜 그쵸? 그러면 이건 뭐죠? 주성문을 붙여봅시다. 네, 그렇죠. A의 객체 A의 메서드 함수죠. 메서드 함수 add를 set 데이터를 호출하는 건데요. 호출하면서 인자를 네, 4와 2로 보내고 있어요. 네. 호출하면 네, 인자 4, 2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호출될 때는 셀프는 건너뛰고 first의 4가 second의 2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4는 self.first 객체에 저장되고 뭐죠? second는 self. 네. 뭐예요? second 두 번째 2는 second로 들어와서 self.second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래 놓고 그 다음에 A 그때 뭐를 한번 찍어 볼까요? 뭐를 찍어 볼까요? 네, 여기는 빠졌지만 그걸 한번 넣어 봅시다. 네. 프린트 네. A. 네, first를 찍어 보고 네, A. second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의 설명은 네. 바로 객체 A의 객체 변수가 되는 거죠. 객체 변수 first와 객체 변수가 A.first가 되는 거죠.
그쵸? 또 다른 객체 변수 b 점 first second a 점 second가 되는 거죠. second를 출력해 보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4와 2는 인자로서 매개 변수 first와 second로 전달됐고 first는 객체 변수 self.first second는 객체 변수 self.second에 저장됐으니까 결국은 a.first가 a 대신에 self로 이제 이렇게 대치되는 거니까 a.first에는 4, a.second에는 2가 출력돼야 정상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4, 2 이렇게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뭐 당연한 결과 같이 보이면서도 좀 이상하죠. 이렇게 요 개념을 잘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서서히 이제 객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set data는 메서드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set data라는 메서드죠. set data 여기서 set data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할 때, 그쵸? 정의할 때, 네, 매개 변수가 first, self, first, second 이렇게 세 개였잖아요. 그쵸? 이게 세 개였죠. 하나, 둘, 세 개였는데 호출 시에는 두 개만 전달하고 있죠. 인자가. 호출 시에는 인자가 두 개만 전달되고 있어요. 인자로. 그쵸? 두 개만 전달되고 있죠. 어떻게 두 개만 전달되고 있죠? 여기 여기서 두 개만 4, 2 두 개만 전달되고 있죠. 이때 메서드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 셀프는 사실은 그쵸, 객체 A로 이게 대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건너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irst와 second가 4, 2로 이렇게 연결되는 파란색으로 연결되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a.setData 4, 2 그리고 정의부로 들어가면은 setData에 self, first, second 돼 있으면 self 대신에 a가 연결되고 first, second에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가 두 번째 매개 변수, 세 번째 매개 변수에 연결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값을 한번 찍어봤더니 4,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과 같이 또 B를 한번 생성해 보자고 했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는 B를 한번 생성을 하고 주성문은 이제 안 붙이겠습니다. B는 네, 역시 for car 이렇게 해서 B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했고 이번엔 B를 또 네, 뭐 set data 해가지고 블로그처럼 3과 7로 인자를 보내서 역시 B의 그 객체 내에 있는 객체 변수의 값들을 그 안에서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객체 변수를 출력해 보는 걸 또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a b.first first가 아니죠. first b.second 이렇게 선언해서 역시 실행해 보면 네 4와 2, 3과 7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for car 네 뭐가 잘못됐죠? 네 소문자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니까 대문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 내장 함수에서 id라는 함수가 있어요. id 함수는 객체의 주소, 실제 메모리 주소 값을 돌려주는 함수인데 이것을 16진법 문자열로 변환하는 헥사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똑같이 문자에서 네,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 first라는 값이 print 네
hex로 변환해 가지고 id라는 함수를 써서 a.first를 한번 찍어보고, 그러면 가로가 두 번 닫아야 되겠네요. 또 hex 한번 또 쓰고 id라는 함수를 한번 써서 이번엔 b.first를 했을 때 얘의 실제 메모리 주소 값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id의 가로, hex의 가로, print의 가로 이렇게 세 번가 닫혀야 되겠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네, 이게 완전히 주소값이 달라서 이것은 객체 간에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물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번지를 갖는 그런 객체 변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즉, 객체 변수는 그 객체의 고유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별도의 공간이고, 객체 변수는 다른 객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값을 유지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하나의 틀에서 뭐 과자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쪽 과자에 있는 꽃 모양을 우리가 변형시켰고 이쪽 과자에 있는 꽃 모양을 변형시켰을 때 한 과자의 꽃 모양 변형시킨다고 해서 다른 과자의 꽃 모양이 연동되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add라는 메서드를 한번 포컬 클래스에 추가해 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에는 add라는 변수를 클래스 추가하려면 이 자리에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들여쓰기를 땡기고 def add라는 함수를 추가를 하는데, 네, 역시 얘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없어도 셀프는 들어와 줘야 되니까 셀프 넣어주고 콜론 넣어주고요. 이번에는요 result라는 임시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self. 네, first와 네, self.second의 값을 더해서 그 result에 저장하고 그 result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네,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add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 없이 그냥 내부의 객체 변수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더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메서드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결과를 해보면 되냐면은 이건 다 그냥 이렇게 지워지고요. 네, 네, 그냥 네. 프린트 이렇게 해볼까요? 당장 프린트 자 add a 네 add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주면 결국은 a의 그쵸 a는 add라는 함수를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라, 그 변환값을 출력하라는 것이니까 이거 프린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연달아 써보겠습니다. b.add 이렇게 해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네, 요거는 추정문을 달아봅시다. 그래서 네, 객체 a의 메서드 그쵸? add를 호출한 결과와 그쵸? 또 객체 b의 좀 길어지는데 그냥 여기까지 쓸까요? 저 길게 놓고 네, 결과와 객체 b의 메서드 그쵸? add를 호출한 결과 출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실질적으로 a.add에는 네, 4와 2가 딱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4와 2의 결과인 6이 출력될 것이고 b.add에는요. 네, 각각의 객체에는 별도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3과 7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더한 결과 10이 출력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
네. 약간 올려보면 네, 6과 10이 정확하게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는 focal 클래스의 메서드를 계속 추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add, mul, sub, div, 디비전에 deep 이렇게 4개를 추가하고 3개를 더 추가하고 결과물들은 곱한 결과, 뺀 결과, 나눈 결과들을 각각 출력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4개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하나, 둘, 네, 3개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 놓고 여기는 이 자리에는 서브를 넣고 네, 연산은 뺀 결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를 넣고 연산은 곱한 결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칙 연산을 다 여기서 해보는 것입니다. 곱한 연산. 그 다음에 div을 넣고 연산은 나누기 연산 이렇게 바꿔주게 된 다음에 이번에는 네, 이렇게 4개의 메서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를 쫙 넣고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네, 어디 갔습니까? 이게 다 싹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여기 이 자리가 있네요. 복사 한번 하고 엔터 복사 엔터 복사 이렇게 해서 각각 이번에는 더한 뺀 결과 그쵸 B에도 뺀 결과 이렇게 넣어주고 사라졌네요. 여기는 곱한 결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의 개념을 사용해서 그동안 공부한 변수와 함수들을 객체 변수와 메서드로 네, 이렇게 개념을 잡고 4층 연산을 클래스를 사용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결과를 한번 찍어보죠. 실행해보면 네, 뭐 예측해볼까요? 여기서는 뺀 결과니까 2 마이너스 4 여기서는 곱한 결과니까 8 21 나눈 결과니까 2와 뭐 0점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62 마이너스 4 8 21 2와 어떻게 쭉 나눈 연산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사칙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저도 처음에 이 클래스의 개념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듣고 한 번에 클래스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무리한 기대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래스 생성자와 상속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생성자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가만히 클래스 정의부를 보게 되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이 셋을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사실은 반복이니까 여기서 세 개의 함수를 좀 줄이고 그냥 add 함수 하나만 있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 객체도 일단은 a 하나만 호출하는 걸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뭐죠? 네, 좀 더 셋도 다 없애는 걸로 하지를 않고 그냥 add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순화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실행해 보게 되면 오류를 발생해요. 왜 오류를 발생하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set 함수를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add만 호출해 주게 되면 여기서 set
데이터에서 first와 second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생성 없이 얘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할 당시에 요 객체 변수들을 생성할 때 쓸 수 있는 생성을 미리 해놓는 게 필요하죠. 그때 디폴트로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메서드를 우리 init 생성자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기에 제가 써줬던 언더바 2개 쓰고 init라고 써주게 되면은 이것은 생성자 컨스트럭터 한 메서드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셀프는 무조건 매개 변수로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컬런 해준 다음에 여기서 셀프와 그쵸 셀프에 뭐 first면 first 두 개의 변수를 초기화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네, 객체 변수 세컨드 두 개를 이렇게 초기화 시켜줌으로써 네, 두 개의 객체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와 같이 사실 set이라는 데이터의 호출이 없이도 우리가 forCal만 써주면 생성자 함수가 자동으로 얘가 호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객체 변수들을 0으로 초기화해주고 당연히 결과물들은 0이 나오겠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여기서는 이제 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스턴스인 A에 그죠 set 데이터 메서드를 수행하지 않고 add 메서드를 수행했기 때문이고요. 그때 first와 second이라는 객체 변수는 set 데이터 메서드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 호출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생성자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거 객체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름으로 언더바 2개를 쓰고 init를 사용하게 된다 해서 방금 그러한 예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상속, inheritance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요.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요. 다른 클래스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를 이제 물려받게 되냐면 예를 들면 나무재료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나무로 만든 의자 클래스는 나무재료라는 클래스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거기에 나무의 구조라는 속성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조금 얘가 이상한가요?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고양이 클래스를 만든다. 그러면 좀 설명이 될까요? 그럼 동물이라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진 채 고양이라는 특별한 개성을 갖는 유전자만 추가하면 고양이의 어떤 특성을 가지면서도 동물이라는 특성은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와 같이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상당히 확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우선 상속받는 클래스의 기본적인 형태는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 쓰고 가로 열고 상속받을 클래스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cal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5cal 클래스를 만드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네, 자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고 네,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뭐 5 컬이라는 함수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는 그냥 빈 공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cal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이렇게 더 가로로 쳐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일단은 패스를 한번 해볼까요? 역시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추가되는 건 없지만 cal이라는 클래스를 다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얘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5콜이라는 새로운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 똑같이 네 어떻게 합니까? 5K 클래스를 만들고 역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 add set라는 거 써보죠. set data를 써서 뭐 3과 4로 쓰고 네 그 결과를 네 호출해 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럼 7이 나올까요?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얘가 완전히 안 보이니까 7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7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5K를 생성했기 때문에 4K를 생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K는 4K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마치 5K도 똑같이 5K 객체 A도 마치 4K의 객체처럼 똑같이 활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번엔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여기다 뭐 파워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파워. 여기다 이렇게 놓고 네. 얘는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파워라는 거를 내가 사용해서 뭐 스타를 하면은 파워가 된다 그랬죠. 뭐가 제곱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dd 하고 여기다가는 a. 네, 파우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A의 add는 5K에는 없죠. 5K는 없지만 4K를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4K에 이미 있는 add를 써가지고 7이 출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우는 이미 5K를 상속받고 추가한 메서드이기 때문에 3의 4제곱, 결국은 81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7과 81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대로 상속받아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복수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4K는 뭐 예를 들면 add, mul, sub, div을 생성하고 뭐 2K이라는 게 있어서 모두와 파워로 생성한 다음에 내가 6K라는 거를 4K과 2K를 상속받아서 내가 6K를 만들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 거죠. 마치 부모의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개 이상 또 3개도 가능하면 콤마해서 3개의 클래스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일종의 틀이고요. 틀로 만들어진 객체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상속 기능을 이용해서 기본 클래스를 바탕으로 또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래스의 계층이 형성된다는 것이고 부모, 자식 또는 자손, 손자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상속 구조에 따라서 계층 구조가 상속되는 것이고, 사실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보여줌으로써 어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조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글을 통해서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UML을 통해서 뭐 상속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이렇게 쳐보면은 많은 또 그 이미지 예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구조들이 서로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상속되었는가를 보여주고, 그 클래스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것만 알아도 이 시스템의 복잡도 같은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명할 때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란 말을 쓰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클래스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서와 같은 거 할 때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스템 구조를 설명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클래스의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클래스를 이번 제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했다고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도 클래스의 개념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숙지가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처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제 강의를 듣고 또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클래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어느 정도 성숙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자연히 클래스의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머리에 각인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